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지지 선언과 선거 자금이 쇄도하고 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24 대선전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 대결로 세 판이 짜여지고 있지만 트럼프 우세 판세가 뒤집어질지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의 킴벌리 치틀 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대실패였다고 인정하자 연방 하원 의원들은 무능의 표상이라며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새로 바뀐 올해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을 방문한 김영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2030 세대는 김정은 체제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재선 포기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민주당 진영의 지지 선언과 선거 자금이 쇄도하고 있어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펼쳐야 하는 오픈 전당대회 시 잠재적 라이벌로 꼽혀온 여러 명의 주지사들과 연방 상하원 의원 등 200명 이상이 대거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 하루 사이에 5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이 몰려 바이든의 대체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 추대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에 전격 재선 포기를 선언하자 민주당 진영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아래로 뭉치는 분위기를 타고 있어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곧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로 지지한다는 지지 선언이 따르고 있고 막혔던 선거 자금도 쇄도하고 있어 바이든을 대체하는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공개 지지 선언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과 연방 상하원 의원 등 200명 이상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해야 하는 오픈 컨벤션을 개최할 경우 잠재적 라이벌로 꼽혀왔던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이 대거 해리스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레첸 피트머 미시간 주지사, 앤디 버서 켄터키 주지사 등이 모두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해 오픈 컨벤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Has been a strong leader on the national stage. She is someone that's going to be a unique candidate when she goes up against Donald Trump. 해리스 부통령은 더욱이 바이든 사퇴 후 24시간 안에 무려 5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액트블루라는 슈퍼팩은 8천만 달러를 한꺼번에 모금해 돈줄을 끊었던 큰손들과 소액 기부자들이 바이든 사퇴 후 다시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노력으로 얻어내고 승리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 지지와 선거 자금부터 애써서 집결시킨 후에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 지지 선언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현 하원 대표, 척 슈머 현 상원 대표 등이 있어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최고 지도부는 단독 후보 추대보다는 치열한 경쟁 끝에 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컨벤션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트럼프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오픈 전당대회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오픈 컨벤션은 복수의 대권 후보들이 나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시카고 전당대회장에서 약속대 의원 3,950명이 현장 투표로 과반 득표자를 새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750명의 슈퍼 대의원들까지 가세해 추가 투표하기 시작해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해리스 추대로 갈 것이냐, 오픈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의 대결로 새 판이 짜여지고 있지만 트럼프 우세 판세가 뒤집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태가 거론되던 때부터 나온 여론조사에서 가상 맞대결에선 트럼프 후보가 2% 내지 5%포인트 차이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진영이 판을 뒤집는 바람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재선을 포기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 선언함에 따라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사라지고 트럼프 대 해리스의 새 판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픈 컨벤션 대신에 해리스 후보 추대를 결정할 경우 해리스 대 트럼프 대결로 확정되는데 기존의 트럼프 우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역전극이 펼쳐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악의 토론으로 후보 사태가 거론되던 7월 초부터 현재까지 나온 각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략 2%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가 바이든 사태 직전 발표한 최신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51%대 48%,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에 앞선 7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NBC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47%대 해리스 부통령 45%로 2%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9%대 47%로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는 본선 경쟁력을 보여주고 못하면 당내에서 오픈 컨벤션으로 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자는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주류인 중도파가 아니라 진보파인데다가 흑인과 인도계 혼혈로 소수의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백인 위주의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신에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을 선출해주게 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와 국경 실패, 물가 급등을 비롯한 실정을 집중 공격해 승기를 잡아왔으나 새 선거 전략으로 전면 수정해야 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78세의 최고령 대통령 후보가 돼버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59세로 19살이나 아래인 해리스 부통령으로부터 역으로 고령 리스크를 공격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측은 신의 가후로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난 강인한 지도자상을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재집권의 기회는 더 공고해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주당 진영에서 새 판을 뒤흔들거나 승부를 뒤집을 만한 새 전략으로 100일 작전을 펼칠 경우 예기치 못한 강풍이 불어 승산을 날려버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완벽하게 막지 못한 비밀 경호국의 킴벌리 치틀 국장이 요인 경호의 대실패라고 인정하자 연방 하원 의원들은 무능의 표상이라며 사임 또는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가후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과실치사범이 되지 않은 것일 뿐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유세 중에 총격에 의한 암살 시도까지 겪은 지 열흘 만에 요인 경호를 맡고 있는 시크리트 서비스, 즉 비밀 경호국의 수장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와 책임을 추궁당하는 정치적 물매를 맞았습니다. 비밀 경호국의 8,000명 요원들을 이끌고 있는 킴벌리 치틀 국장은 22일 연방 하원 정부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의 요인들을 경호해야 하는 비밀 경호국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대실패를 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치틀 비밀 경호국장은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사임 또는 파면 요구에 대해 이번 대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도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는 없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주관한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비밀경호국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7월 13일에는 완전 실패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미국민들은 역사적인 대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그러나 누구도 이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거나 파면당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연방하원 정보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는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에서 신의 가호로 생존했기 때문에 과실치사를 면했을 뿐이지 무능한 얼굴로 보인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짐 조단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암살 시도 사건 이전에 연방의 경호 요원들이나 경호 물자를 증가시켜줄 것을 요청했는데 비밀 경호국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폭로했습니다. 이에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장은 이번 펜실베니아 유세와 관련된 추가 요청은 아니며 따라서 트럼프 선거본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총기 범람으로 요인 경호가 더 어려워졌다는 답변을 유도했으나 비밀경호국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출신 민주당의 제리 코넬리 하원의원은 총기 범람으로 비밀경호국의 임무 수행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킴벌리 치틀 국장은 요인 경호는 항상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자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로카나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사태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현직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가 암살 시도를 당했다면 비밀경호국장은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 비밀경호국장의 사임을 공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킴벌리 치틀 경호국장이 자리를 지키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의 수백만 명의 부부가 은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보장법에서 기존 배우자 규칙이 종료되고 새로운 배우자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잘 숙지하고 이해해야 은퇴 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변경 사항에 맞춰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전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을 신고해도 다른 배우자는 배우자 규칙에 의해 배우자의 소득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사회보장국은 62세 이상의 여성 2,630만 명에게 퇴직 연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약 절반만이 자신의 소득 기록으로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우자의 소득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이 2024년 종료됩니다. 수백만 명의 부부가 은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재정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고소득 배우자는 만기 퇴직 연령에 배우자 혜택을 청구할 수 있었고 다른 배우자도 자신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득자 배우자는 70세의 퇴직 크레딧 지연으로 월 지급액을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 배우자는 자신의 혜택과 배우자 혜택 중 더 높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구 방법은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인기 전략이었습니다. 고소득자는 70세 만기 퇴직 연령에 연금을 신청하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배우자 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 기존 배우자 규칙이 끝났으므로 옵션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전략 1번으로 배우자 규칙이 사라진다고 해서 부부로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누가 혜택을 언제 청구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사회보장국은 항상 개인 수혜금이나 배우자 수혜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의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자신과 배우자의 다양한 청구 연령에 따른 예상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퇴 목표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숫자를 계산하여 가구의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합니다. 대체 전략 2번으로 빠르면 62세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소한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이 최대 30%까지 영구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에 퇴직금 전액이 월 $2,000일 때 62세에 청구하면 그 금액은 $1,400로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혜택은 주 수혜자의 지급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기 청구 시 배우자 혜택이 영구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기 퇴직 연령은 67세이며 1960년 이전 출생은 만기 퇴직 연령이 65세입니다. 대안전략 3번은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항상 배우자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기 퇴직 연령이 지나서 혜택을 연기하면 주 수혜자의 월 지급액이 높아지지만 배우자 혜택은 주 수혜자 전체 퇴직 혜택의 50%로 제한됩니다. 즉 배우자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하더라도 최대 배우자 혜택은 지연된 금액이 아닌 만기 퇴직 연령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기 퇴직 연령이 지나서 혜택을 시작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옵션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62세부터 축소된 혜택을 청구해서 가구의 일부 현금 흐름을 제공하되 고소득자는 70세까지 자신의 혜택을 연기하는 겁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유족 혜택의 영향을 만기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사별한 경우 유족 혜택에 대해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배우자 규칙의 만료는 미리 계획하고 혜택을 너무 일찍 청구하는 것을 피하고 배우자 혜택과 유족 혜택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은퇴 시 사회보장 소득을 최적화하며 신중한 전략을 세워 이 귀중한 은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북한의 MZ 2030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체제 교육이 통하지 않으며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고 있다고 워싱턴을 방문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래서인 듯 근래 들어 탈북민들 중 절반이 2030 세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한 동포 간담회를 류령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MZ세대라고 불리는 장마당 세대에서 김정은 체제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워싱턴 지역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작년 탈북민 50%가 2030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최근 북한의 태도가 장마당 세대의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 특히 2030 장마당 세대의 한국의 문화가 퍼지고 있으며 장마당 내 한류 열풍이 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에 시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USB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 또 K-팝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장마당 세대의 경우 탈북의 목적도 바뀐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영상물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보며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가족은 북한에서 거주할 때 본 6시 내 고향에서 한국의 농촌 사회에서 냉장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고 집 앞에 많은 차가 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북한의 정권에서 받은 남한에 대한 교육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마당 세대는 더 이상 김정은 체제, 북한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의 미래, 자녀의 미래 등을 염려해 탈주하는 겁니다. 북한은 한국 사회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조선중앙TV에서 남한 지도를 없애버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마당 세대에는 이미 김정은 체제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호 장관은 또한 통일 한국의 크기, 경제적 이윤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의 비용이 염려돼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더 큰 발전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통일이라고 한다면 통일 대한민국의 영상, 독일, 그리고 프랑스 정도의 SI가 될 것이고 중국의 동북 삼성, 그리고 일본 지역,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체로 경제적으로 좀 크게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통일한국은 현재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이나 국제사회의 길에 맞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통일을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해 정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탈북민과의 간담회, 해외 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통일 당론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